저자도 이야기. 살인을 했으나 살인이 아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치는 나무 봉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저 나무로 만든 봉인데 이 소리가 갖는 무게감은 엄청나죠. 법은 차갑고 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예외를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법이라는 게 늘 그렇게 정확하기만 할까요?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무자르듯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는 걸까요? 한강에 떠있는 작은 섬 저자도. 이 저자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세현이란 사람과 그의 아내 임씨였죠. 두 사람 모두 어느 부잣집의 노비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부부는 쇠죽을 끓였습니다. 당신은 좀 들어가 자요. 어제도 땔감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아유, 됐어. 이제 이리 줘. 에이, 그놈들 참 만나게 먹네. 당신 고생 많지? 나야 괜찮지만 당신같이 곱은 사람이 노비로 사는 건 참 가슴이 아파. 내가 양반집 딸로 태어났으면 당신이랑 못 살잖아요. 고된 노비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이봐요, 큰일 났어. 친하게 지내는 다른 여종 하나가 하얗게 찔려서 달려오더니 임씨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저기 세연 아저씨가 칼에 찔렸어. 윗집 노비랑 말다툼하다가 그만 칼을 맞았네 그려. 아이고. 남편 세현이 윗집 노비 선이라는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러다 상대방의 칼에 찔린 겁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나 죽기 싫다. 당신 두고 죽기 싫어. 죽기는 왜 죽어요? 당신 안 죽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임씨 여인이 싸늘해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우는 사이 문제의 노비 선은 포박당한 채 주인집 마당에서 취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거칠게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죽은 세연의 아내 임씨였습니다. 임씨의 손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찌른, 남편의 피가 묻은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줌니, 내가 아저씨를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임씨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비 손은 피를 뿌리며 고꾸라졌습니다. 임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돼 관아로 압송됐습니다. 관아에 가서도 임씨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게 뭡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 내 남편을 죽인 건 나를 죽인 겁니다. 나를 죽인 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임씨의 사정을 들은 수령은 차마 임씨에게 벌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형조판서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형조판서는 이 사건을 당시의 임금인 현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정에선 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죠. 전하, 우리 조선은 법치국가이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살인죄는 사형입니다. 임씨 여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전하, 만약 노비 손이라는 자가 임씨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 과연 임씨가 이런 일을 했겠사옵니까? 이 사건은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할 줄 아뢰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살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씨를 풀어주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오니 무조건 풀어주자는 게 아니라 곤장 60대 정도를 맞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고민하던 현종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씨 여인은 분명 살인을 했다. 그러나 살인이 아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남편을 위한 복수다. 물론 그렇다고 복수를 무조건 용인해서도 안 된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중형을 내린다면 과연 백성들이 부부의 도리, 부자의 도리를 지키려 하겠느냐? 과인은 오히려 임씨 여인이 연료로 여겨진다. 그러니 죄를 논하지 말고 방면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임씨 여인은 무죄로 풀려나 저자도로 돌아왔습니다. 저자도는 1972년 강남 개발 때 사라졌습니다. 저자도의 고운 모래로 강남 압구정동의 택지를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저자도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강물 유속이 느려지면서 서서히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거든요. 조금씩 살아나는 저자도를 보면서 정의라는 게 뭔지, 부부라는 게 과연 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